안녕하세요. 어, 파이토치 시작하려고 합니다. 파이토치 예고를 제가 어제 키스킷 첫 번째 세션에서 한 것 같은데, 왜 이제 와서 파이토치냐? 고 한다면, 파이토치 제가 접한 지는 꽤 됐죠. 2010, 제일 열심히 했던 때는 2010, 2020년이구나. 2019, 20, 20년, 20년에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벌써 3년 전. 4년 전인가? 어쨌든 이제 그때 좀 열심히 했는데 그때 1점대죠. 근데 보면은 그때 이제 제가 네이버 했을 때였는데 파이토치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제 연구 조직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구하는 분들은 파이토치를 좀 더 선호한다. 근데 그 이유가 파이토치가 조금 더 뭔가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트워크 설계 작성에 있어서 진짜로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긴 했었어요. 텐서플로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비직관적인 건 아닌데 뭐 상대적인 거겠죠. 요새는 둘이 서로 닮아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파이토치를 처음엔 텐서플로우를 했다가 제가 텐서플로우를 좀 더 그래 했던 게 토요일날 그 일요일날 저녁 9시마다 스터디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 텐서플로우 스터디장이 그분도 네이버 출신 네이버 당시에도 네이버 다니셨던 것 같은데 제 이름을 제가 그냥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친구랑 농담 삼아 송티천님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거였는데 그때 텐서플로우 했거든요. 근데 텐서플로우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파이토치를 보니까 음, 뭐 아무튼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제가 파이토치를 좀 볼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봤더니 2점대가 지금 이제 올라왔잖아요. 뭐 아직도 1점대 쓰는 곳들이 좀 많긴 해요. 네, 아직 여전히 파이토치 2점대가 나온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도 했고.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재 이제 파이토치에서 미는 버전은 2점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서점이나 이렇게 뭐 도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파이토치 버전들이 아직 2점대를 많이 따라오진 못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슬프고 아깝고 안타깝고 하는 차에 파이토치 여기 지금 제가 사이트 열어놓은 거는 파이토치 공식 사이트의 튜토리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초에 대한 튜토리얼이고요. 이 튜토리얼을 좀 같이 따라해보자.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네. 뭐 전에 1점대는 해봤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건 2점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2점대 기준으로 한번 저랑 같이 튜토리얼을 따라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보자면 여기 주소는 제가 그 영상 설명에 써놓을게요. 지금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좀 글씨 키워놓은 겁니다.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기초를 배우자. 저자가 이렇게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들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 크리에이팅 모델, 그러니까 모델 만들고 최적화, 모델 파라미터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학습된 모델 저장하고 이런 흐름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 튜토리얼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그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한 ML 워크플로우를 안내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파이토치로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컨셉을 공부하자.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셋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서요. 뭘 예측할 거냐면은 그 모델이 네트워크가 인풋 이미지가 다음에 종류에 속하는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뭐 티셔츠, 탑, 트라우저, 바지, 프로버가 뭐지? 영어가 더 어려워요. 뭐 코트, 샌들, 셔츠, 스니커 운동화죠. 백, 가방, 앵클 부트, 뭐 앵클 목까지 발목까지 올라가는 부트 뭐 이런 거 있죠. 프로버가 모르겠다. 프로버가 뭘까? 프로버 명사죠? 붙여서 프로버 앞이 트여 있지 않아서 머리 뒤에서부터 끌어당겨 입는 울면 스웨터. 스웨터. 요런 거 알겠습니다. 네, 프로버 이런 거 구분한대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튜토리얼 자체가 파이썬과 딥러닝 개념의
익숙하다고 전제를 하겠다. 아유, 곤란한데? 곤란. 파이썬은 그렇다 치더라도, 딥러닝도 익숙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해야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 튜토리얼은 어디까지나 파이토치를 튜토리얼 하는, 파이토치 입문? 파이토치 입문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사람들이 파이토치를 공부한다? 배운다? 라는 거의 전제는 파이썬은 그래도 파이썬도 모르는데 파이토치 하겠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이번에 한번 딥러닝 좀 해보고 싶은데 딥러닝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던 것 중 제가 이제 다른 그 지금 영상 키스킷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퀀텀 컴퓨팅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IBM에서 키스킷 한번 써봐. 이렇게 이제 된 것처럼 키스킷 써서 통해서 퀀텀 양자 컴퓨팅의 세계로 들어와봐. 이런 것처럼 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딥러닝 하고 싶어? 파이토치를 통해서 한번 해봐.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건데 딥러닝도 잘 모르는데요. 하면은 딥러닝은 안 가르쳐주나? 그래서 딥러닝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딥러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점에서 봤던 그 파이토치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은 아무래도 책이니까 그죠? 책이니까 파이토치를 공부하지만 파이토치를 통해서 딥러닝을 공부한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그래서 딥러닝과 파이토치를 같이 가르치는 책이었습니다. 책 자체는. 근데 요 튜토리얼은 그렇진 않은 느낌이긴 하네요. 아쉽다. 어쩔 수 없죠, 뭐. 네, 아쉽다. 어쨌든 그렇고 혹시라도 나는 딥러닝도 잘 모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능한 한 최대한 자세히 제가 아는 선에서 저도 잘 몰라요.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자, 그 다음에 자, 이 예제 코드를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클라우드,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고 클라우드 실행하는 방법이 많아요. 이제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콜랩, 구글 콜랩에서 실행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마이크로소프트 런은 잘 모르겠고 그렇답니다. 마이크로 런도 궁금하긴 하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시작이 왔죠. 자,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익숙하냐?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 그러면은 0번 가라고 하죠. 0번 가면 감이 온다는데요. 제가 0번 해봤는데 뭐 근데 이제 저희는 닥치고 그냥 모르겠다. 딥러닝도 모르겠는데 딥러닝 프레임워크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튜토리얼 1번 텐서부터 가면은 텐서플로우의 이 텐서네요. 그죠? 자, 이 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대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 데이터셋, 뭐 데이터 로더, 트랜스폼, 월드 모델, 아이고, 디퍼런시에이션, 네, 이렇게 있죠. 옵티마이징 릴레이션 룩, 세이브 로드 루즈 뭐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그 워크플로우가 뭐라고 했죠? 워크플로우가 아까 뭐라고 했더라? 처음에가 여기 있죠. 데이터, 그 다음에 모델 생성, 그 다음에 모델 파라미터 최적화, 그 다음에 모델 트레인된 모델 저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딥러닝도 뭐고 간에 파이썬밖에 아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뭐 이게 다 뭐냐 있을 수 있는데요. 음, 그냥 혹시라도 딥러닝이건 머신러닝이건 텐서플로우건 이걸 혹은 파이토치도 1점대를 해봤다거나 하는 분들은 조금 지겹거나 아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어쨌든 저도 사실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게 녹화를 하는 이유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하면은 쉽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의 훈련입니다. 저도 일종의. 근데 지금 이 워크플로우가 단계가 나름 선명하죠. 뭐 엄청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데이터 하나, 1단계, 모델 관련된 게 모델 생성하는 거랑 모델 파라미터 최적화하는 거가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가 모델 저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그 안 나온 건 뭐냐면 모델을 트레인을 한 거를 세이브 하거든요. 그 트레이닝은 어디가 있지? 그죠? 트레이닝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이게 의도적으로 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은 필요하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 과정이 전반적으로 트레이닝인 거잖아요. 트레이닝.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모델이라니까 그냥 좀 잘 안 하다 보면은 뭐, 뭐, 운동선수? 트레이닝?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트레이닝하는 뜻은 아닙니다. 요즘 이 맥락에서는 제가 이 공부하거나 혹은 이걸 개발하거나 제 자신을 트레이닝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은 뭐 AI를 합시다. AI를 만드는 거예요. AI를 만드는데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AI한테 가르칠 데이터가 필요하죠.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데이터가 그걸 이제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받아들일 모델을 설계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 모델, 이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를 만든다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선수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코치라면 운동선수 어디서 데려와야겠죠. 스카웃을 해와야겠죠. 학교에서 발탁을 하든지. 자, 그다음에 모델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라는 표현이죠. 여기 이렇게. 모델 파라미터가 뭐냐부터가 이제 골치가 아프죠, 그죠? 여기가 이제 사실은 모델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모델 파라미터라니까 더 모르겠잖아요. 이거는 그냥 모른 채로 둡시다. 두는데 어쨌든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지금 워크플로우에 이렇게 써여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정인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이 과정이 바로 트레이닝인 거죠. 이 과정이 왜냐면 여러분들도 운동선수를 키우려고 그랬을 때 운동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뭐 여기서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마추어 체육이나 뭐 엘리트 체육이나 다를 수 있죠. 나는 그냥 운동이 재밌어서 그냥 뭐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냥 딱 요 정도다. 뭐 그런 트레이닝이 있을 수 있고요. 트레이닝. 근데 저는 정말 뭐 올림픽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의 운동선수가 더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즐기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하게 만드는 거가 훈련인데 그 훈련이 결국은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모델의 파라미터라는 게 어쩌면은 모델의 성능, 그다음에 모델의 성과 뭐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일 수도 있죠. 가리키거나 결정하는 요인일 수 있죠. 팩터일 수 있죠. 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 모델을 뭐 예를 들면 구성하고 있는 파라미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파라미터가 처음에는 허접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처음 하면 허접하게 하죠. 그러다 계속 훈련하면 운동 실력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막 올라가서 어느 시점에 했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운동선수가 됐어요. 좋네요. 예. 뭐 골프 뭐 이런 것도 어쨌든 그러면은 훈련이 잘 된 거죠. 이제 골프 잘 쳐요. 예, 뭐 저는 골프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한 자리 뭐 그 타 있잖아요. 270까지 안 가나? 한 18홀이죠. 18홀에 보통 파가 보통 딱 잘 친 거, 빵, 그죠? 더 벌타란 표현인 건데, 어쨌든, 그게 뭐 3, 4점 되잖아요. 보통 보면 4로만 쳐도 파라니까. 어쨌든, 72타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거보다 넘어가는 오버파가 한 자릿수면 되게 잘 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준하게 해서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이 올라갔으면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그 트레인된 모델, 잘 훈련된 아주 성능이 좋은 모델을 이제 잘 보관했다가 써야 되는 거죠. 여기가 좀 인간 세계랑 다르네. 그죠? 인간 세계에서는 네. 어쨌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자,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모른다. 텐서로 가겠습니다. 자, 텐서로 갔습니다. 텐서가 뭐냐? 사실은 제가 이제 코드를 실행하려면 이 콜랩을 열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코드가 필요 없어서 그냥 텐서 얘기할 겁니다. 텐서플로우에서 나왔던 텐서, 그리고 앞으로 사실 머신러닝, 뭐 딥러닝 하면은 텐서 사실 거의 딥러닝 쪽이겠죠. 아무래도 텐서는 빠지지 않죠. 텐서가 뭐냐? 여기 보면 텐서는 특화된 데이터 구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랑 유사하냐면은 어레이, 배열하고 이게 발음이요. 제가 영어 공부를 겸하다 보니까
모든 제 컨텐츠는 영어 공부를 겸하고 있다 보니까 발음이 영어 발음이 Th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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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메이트릭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평소에 말할 때 다 메이트릭스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심지어 이건 복수거든요. 메이트리시스라고 하는데 어휴 X로 끝나니까 또 이 CS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어렵죠.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그냥 제가 강의할 때도 메이트릭스라고 발음 안 할 거예요. 행렬, 매트릭스 뭐 이렇게 하죠 뭐.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파이토치에서는 텐서를 써서 인풋과 아웃풋을 모델의 인풋과 아웃풋을 인코드하고 그다음에 모델 파라미터도 할 겁니다. 인코드? 그럼 여기서 인코드가 뭐냐는 거죠. 인코드랑 짝을 지은 게 디코드잖아요. 그럼 디코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풀리는 느낌 들잖아요. 인코드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의 인풋과 아웃풋, 인풋은 사실은 시스템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아웃풋은 반대로 시스템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스템 밖에랑 소통을 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시스템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 바깥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그 데이터들이 모델 안으로 들어오면, 모델 안에서는 텐서로 이제 우리가 다룬다는 겁니다. 텐서라는 데이터 구조로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밖에 있는 그 모델 밖에 있는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건 우리는 그걸 인코드를 해서 어떻게 인코드를 할 거냐면 텐서로 인코드를 해서 우리 안에서는 텐서로 쓸 거다. 텐서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델들은 다 텐서로 데이터를 다룰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죠? 좋나?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텐서로 다룰 내용들은 뭐냐면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 모델 파라미터. 그러니까 모델의 인풋, 모델의 아웃풋, 모델의 파라미터. 다네요, 그냥. 그죠? 그래서 텐서가 되게 중요하죠. 텐서가 근데 여기 보면 텐서가 정확히 뭔지는 설명을 잘 안 하고 약간 돌려서 얘기하죠. 그죠? 일단은 어레이랑 매트릭스랑 비슷하다. 수학으로 치면은 벡터랑 행렬하고 비슷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텐서는 넘파이의 ND 어레이랑 비슷하다. ND가 뭐랜데요? ND 어레이가 뭔데요? ND 어레이가 아마 이게 넘파이의 N이고 D가 아마 디멘션의 멀티 디멘션일 거예요. 아마 다차원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자, 얘가 뭐냐면은 텐서는 GPU 위에서 실행이 가능하고 또는 다른 하드웨어 가속기에서 실행이 넘파이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근데 넘파이도 요새 막 넘파이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막 하던데 모르겠어요. 자, 사실은 텐서와 램파이의 어레이는 가끔 똑같은 그 밑에 깔려 있는 메모리를 공유한다. 그 다음에 카피 데이터를 하는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브릿지 윈 넘파이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같은 건데 알맹이는 똑같은데 포장만 다르게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좀 이따 이제 자 어쨌든 텐서는 또한 자동 이거 디퍼런시에이션을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차분? 미분인가요? 자동 미분? 아이고 찾아볼까 일단 디퍼런시에이트가 미분이기는 한데 한데 아하 수학 미분 맞네. 자동 미분이라고 될까? 일단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토그레드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다. 아직까지 뭔지 잘 모르겠죠. 일단은 지켜봅시다. ND 어레이 익숙하면 텐서 API는 그냥 편안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하세요. 지금 따라 하세요. 저는 안 편안합니다. 저는 넘파이 이렇게 잘하지 못해서. 예. 자, 일단은 임포트 2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코드를 좀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콜랩을 열겠습니다. 콜랩 열면 근데 보통 여러분들 구글 계정 갖고 계시죠? 있을 거라 믿고. 자, 그래서 있을 거라 믿고 저처럼 이렇게 구글 계정하고 첫 번째부터 실행할까요? 여기 요거 실행이죠? 요거 누르면 일단은 맷플랍 립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이 인스턴스 하나 이제 물고 오는 거죠. 연결됐어요. 네, 실행 뭐 문제 없죠. 왜 여기가 봄도 다 있어요. 근데 너무 글씨가 조그매가지고 제가 여기서 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사실 여기에 너무 성의가 없죠. 왜냐면 타이핑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 나시면 타이핑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파이썬은 이제 요거는 넘파이 하면 넘파이 이름이 너무 기니까 에일리어스를 줘서 np라고 보통 많이 쓰죠. 자, 알겠습니다. 글씨 큰 건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텐서 초기화. 텐서는 어떻게 초기화하냐? 다양하게 초기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바로 직접 초기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자동으로 추론이 된다. 너가 따로 타입을 줄 필요가 없다. 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냥 안 줘도 그냥 알아서. 여기 인트면 다 인트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자, 그래서 여기는 2차원 배열이죠. 맞죠? 2차원 배열 넣으면은 텐서가 2차원 배열에 대응하는 텐서가 생긴 거죠. 별거 아닌데요? 자, 그 다음에 텐서는 넘파이 어레이에서 됩니다. 왔다 갔다 다 가능합니다. 브릿지 넘파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필요하시면. 자,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가 요거잖아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에 넘파이 그 어레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ND 어레이인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from numpy로 하면 또 생긴대요. 자, 텐서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shape과 데이터 타입. 그래서 그거를 아규먼트로 갖고 있고 네. 자, 여기 보면은 once like retains the property of x data. rand like x data. 데이터의 플로트. 네. 여기는 데이터 타입을 바꾸고 있죠, 그죠?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볼게요. x 데이터가 어디냐면요. 맨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2차원 어레이에서 배열해서 x 데이터라는 이름의 텐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파이는 그냥 애교. 자, 여기 보세요. x 데이터의 once like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출력을 해봤거든요. 이 출력이 먼저 나오는데 출력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죠. 문서 여기 설명이 어떻게 돼 있었죠? 뉴 텐서가 인수 텐서의 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싶죠? X 데이터도 텐서예요. X 데이터를 인수로 텐서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이름이 변수 이름도 좀 정확하게 다르게 했죠. X1. 이게 뭐냐면 원래 X 데이터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세요. X1 데이터는 어땠냐면 1, 2, 3, 4였어요. 근데 X1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1111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뭐냐면 이 X 데이터의 프로퍼티는 그대로 유지한 채 shape과 뭐였죠? 데이터 타입. shape이 뭐냐면요. 쉽게 하면 차원이에요. 네, 차원인데 차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차원 플러스 그 사이즈, 그 엘리먼트의 크기,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shape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타입은 이 데이터 하나하나의 데이터 타입 의미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예측이 되는 게 1, 2, 3, 4였으니까 다 인트였겠죠, 그죠? 근데 다 인트, 여기도 그것도 1로 채우랬으니까 이게 once like니까 그러니까 shape과 데이터 타입을 지키면서 1로 채워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1로 다 채워졌어요. 오. 자, 그 다음에 랜드 라이크는 뭐겠냐? 랜드 라이크는 쉐입은 지키되 쉐입을 지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에 또 엘리먼트는 2개씩 있는 거. 총 4개인 거죠, 엘리먼트가. 네, 약간 행렬의 느낌이죠. 이런데 값은 또 아까 원래 있던 1, 2, 3, 4는 다 때려치우고 각각 다 랜덤 넘버로 채워졌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데이터 타입이 이제 인티저가 아니에요. 그죠? 플롯이죠. 부동소점이죠. 이렇게 한 겁니다. 아, 이거 쓸 때가 있나 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된다. 저도 이제 사실 글자 열심히 안 들여다봤는데 신기한 게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쉐입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쉐입은 텐서의 차원의 튜플이다. 와, 이게 텐서의 차원들이 튜플이라고 나오죠.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쉐입이라고 해놨는데 쉐입이 튜플인데 이거 왜 뒤에 아무것도 없지 이건? 자, 아무것도 없으면 봅시다. 이거는 랜드로 이건 1이고 이건 0이고 이렇게 채워주는 것 같은데 쉐입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채워졌나? 첫 번째 거는 이게 2, 3이었거든요. 아까 튜플이. 그죠? 2, 3.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한번 여기 코드를 한번 실행하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왜 뒤에 이렇게 컴마를 붙였을까요? 안 붙여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붙여볼게요. 되죠? 헷갈리게 괜히. 네. 뭐 컴마 써도 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쉐입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차원이 일단은 2차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텐서가 2차원 텐서예요. 각각의 차원의 그 크기가 2고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의 크기는 2고 2차원의 크기는 3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브래킷 대괄호일수록 더 그 낮은 차원, 아니 낮은 차원이면 더 속차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의 차원이 지금 가장 그러니까 속차원 요거잖아요. 앞에 거는 이제 더 밖의 차원, 이건 더 안의 차원. 더 안의 차원이 3이니까 거기에 엘리먼트가 3개예요. 그죠? 예. 요게 2개 있는 거죠. 요게 2개.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지금 쉐입에서 2,3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쉐입의 랜덤을 넣든 1을 넣든 0을 넣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세 개가 다 지금 사실상 부동소점입니다. 왜냐면 뭐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1점으로 돼 있죠. 1점. 아까 2하고 다르죠. 그죠? 그런 건 좀 주목할 만하네요. 자, 그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텐서의 속성. 아까는 프로퍼티인데 이건 애트리뷰트네.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모양,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이게 저장되어 있는 디바이스. 오, 이런 것도 있어요. 디바이스는 또 좀 몰랐네요. 신기하다. 해볼까? 자, 토치 랜 34입니다. 34. 오, 이게 34라고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걸까요? 토치 랜. 왜냐면 이게 튜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튜플. 근데 저게 34라고 하면은 4 튜플이 들어가는 건가? 실행해볼까요? 가봅시다. 요거죠? 그러네요. shape of tensor는 사이즈의 3, 4. 정작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 제가 한번 여기다 쭉 프린트 해볼게요. 진짜 자체는 안 찍었어요. 텐서 자체는. 해볼까요? 맞죠? 지금 이게 안에가 4개잖아요. 밖에가 3개고 하나, 둘, 3줄. 그렇고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써도 되고 튜플 대신에 그냥 바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아마 베리어블 에디팅인 것 같아요. 가변 인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도 되고 그랬을 때 막상 이 쉐입 자체는 타입이 토치점 사이즈고 그 안에 또 이건 또 어레이예요. 데이터 타입도 빌트인 파이썬 빌트인 타입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토치에서 또 따로 정한 데이터 타입이네요. 디바이스는 CPU입니다. 이 GPU가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좀 엉뚱하게 한번 GPU 한번 잘 되나 한번 안 될 것 같다. 네, 무리하지 않을게요. 네, 그건 지금 한 데서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텐서 얘기가 지금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30분이 돼가는데 아직도 텐서가 안 끝났어요. 자, 지금 텐서 오퍼레이션 연산이 있습니다. 100 이상의 오퍼레이션. 와, 어리스메틱 산술, 선형대수, 행렬 조작, 트랜스포징, 인덱싱, 슬라이싱, 샘플링. 와, 엄청나게 100가지 이상 있대요. 오퍼레이션이. 진짜 많네. 각각의 이런 오퍼레이션이 GPU상에서 빠른 속도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콜랩도 GPU 할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보세요. 네. 자, 그렇고요. 만약에 제대로 똑바로 돼 있다면 쿠다가 설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은 안 될걸요? 제가 여기 일로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탭이 왜 이렇게 글자 수가 됐죠?
안 나오죠? 네, 쿠다라고 안 나오죠. 자, 이렇게 하려면 뭐 어차피 했어야 됐네요. 잠시만요. 인스턴스가 저기서 나와? 잠시만요. 인스턴스를 파워 이거 아니구나. 인스턴스는 어디 있죠? 이거 왜 지나가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 런타임 유형 변경.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콜랩에서 요 램 디스크 있는 거 옆에 화살표 아래로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누릅니다. 파이썬은 건드릴 필요 없고요. 여기만 건드리면 되는데 CPU가 쿠다인지 적실치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한번 지금 못 주겠대요. 제가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이렇게 해서 합시다. 돈 주면 저거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A100, V100도 쓸 수 있어요. 유명하죠? 엄청 비싼 걸로.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실행을 다시 하죠. 다시 커널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저거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거 필요 없고 여기서 바로 요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다. 쿠다는 들어왔는데 텐서가 not defined래요. 그렇군요. 여기서 텐서를 이렇게 했어야 되나 보다. 됐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에 이걸 실행을 해보면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닌데 순서가 달라서 그런가? 쿠다 나왔는데 이거 텐서 쿠다 됐거든요?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디바이스가 CPU가 아니고 쿠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엎어버렸구나 내가. 아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왕 한 거 똑바로 보여드려야죠. 그죠? 자, 다시 이거 원래 그냥 지금 텐서는 CPU 텐서예요. CPU에 올라가 있는 텐서입니다. 이제 쿠다로 바꾸겠습니다. 자, 쿠다가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실행하면은 이게 아예 다 새로 할당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될려나 모르겠어. 해볼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된다. 됐죠. 쿠다지. 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되네. 콜랩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넘파이에서 하던 거랑 유사한 거가 엄청 많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4,4 2차원 배열같이 텐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텐서의 첫 번째 컬럼 그 다음에 마지막 컬럼 이런 거를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싱인 거고 요것도 인덱싱인데 여기는 약간 슬라이싱 비스무리하죠. 이거는 올이죠. 올로. 와, 어렵다. 이거 한번 실행시켜보고 싶네요, 이거. 그죠? 이게 왜 지나가지? 제가 특별히 의도한 건 아닌데.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고, 첫 번째로, 이건 뭐 알겠어요. 첫 번째 컬럼. 이것도 뭐, 보시면 이게 4개가 나오잖아. 하나, 둘, 셋. 4개가 나온 이유는 첫 번째 컬럼이긴 하지만 모든 로우의 첫 번째 컬럼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어렵다. 이게 마지막 컬럼이거든요. 근데 이건 또 올이에요. 그래서 모든 로우의 마지막 컬럼이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다. 제가 해놓고도. 네, 그렇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할당한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로우의 첫 번째 컬럼 거를 영어로 넣어라. 이런 거죠. 가면 갈수록 동물들이 다양해지네. 자, 그래서 0번째, 1번째 컬럼이 다 빵으로 빵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거의 행렬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텐서 행렬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다차원 별이라고 생각하자. 아까 얘도 그랬었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joining tensor.
그래서 텐서 토치.cat 해가지고 두 개를 병합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텐서를 3번을 병합했거든요. 근데 차원 딤이 1이에요. 이게 뭐가 나오냐는 거죠, 결과가. 아우, 복잡해. 일단은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은, 요렇게, 이렇게를 감싸죠. 그러니까, 축하하면 2차원이죠. 예, 그래서 2차원이긴 하거든요. 근데 각 차원의 엘리먼트들이 왕창 들었어요. 이렇게 보세요. 4개가 생겼죠? 4, 3, 12죠, 12. 결국은 이렇게 된 셈이죠. 근데 보면은 concatenate a sequence of tensors along a given dimension. 와, 그 1차원 수준에서 합쳐라. 아휴, 어우, 어려워. 알겠습니다. 쓸 일이 있겠죠.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 나왔겠죠, 심지어. 네. 앞에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요거는 곱하기래요. 이 점 대문자 치는 트랜스포즈 그 행렬에서 이렇게 전체 행렬을 이렇게 행렬 바꿔주는 거 있죠? 네,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이게 곱셈이군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네. 오, 네. 여기는 지금 두 개가 텐서인데 이건 아웃이 뭐냐면 리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곱셈의 결과를 일로 넣은 이 변수 아웃 변수라고 하죠. 아웃 변수로 넣는 거죠. 와, 이런 것도 보여주네. 오, 재밌다. 지금 y1, y2, y3가 다 똑같다고 그러죠. 이 y3는 y1에서 만든 건데 y1은 이미 텐서입니다. 랜드 라이크니까 y1의 쉐입만 유지하고 쉐입과 데이터 타입만 유지하고 값은 그냥 섞어놓은 헝클어 놓은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 y3에 두 개의 행렬에 텐서에 곱이 들어간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학습 차원에서. 그렇군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 와이즈 프로덕트. 일반적인 행렬 곱 아니고요. 엘리먼트들끼리 곱하는 것도 이렇게 곱셈으로 있네요. 그러니까 행렬 곱셈. 그 다음에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은 그냥 멀티플라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행 뭐 안 해봐도. 그 다음에 싱글 엘리먼트 텐서. 오, 혹시라도 엘리먼트 딱 한 개짜리면은 그냥 아이템 꺼내면 하나 값이 파이썬 밸류가 나온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스 오퍼레이션. 이 인플레이스라는 게 뭐냐면은 결과를 여기 보면 연산자라고 돼 있죠. 연산자에다가 다시 밀어넣는 거를 인플레이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픽스 뒤에 언더바를 붙인다고 하죠. 예를 들면 x copy 언더바 y 하면은 뭐 이런 형태인 건데 대강 이런 형태들은 이 앞에 이 메소드라고 불러도 되나? 어쨌든 이 오퍼레이션 합시다. 오퍼레이션을 수신하는 보통 그 객체장에서 이렇게 수신자라고 부르는 리시버, X 리시버가 값이 바뀌어요. 뮤테이션? 조금 여러분들 아마 뮤테이션을 꺼리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뭐 다 깨졌다긴 표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바뀐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텐서에 5 하면은 이 5 더한 거가 여기 이 텐서에 다시 반영이 된다는 거죠. 리턴 값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인플레이스 오퍼레이션을 한답니다. 그렇군요. 네. 5를 다 더했군요. 엘리먼트 와이즈, 엘리먼트마다 뭐뭐 와이즈 하면은 그 뭐뭐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엘리먼트마다 5를 더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스 왜 쓰냐? 인플레이스 연산을 왜 쓰냐면 메모리를 아낀다. 어허, 좋은 일이죠? 왜냐면 안 그러면 카피를 떠가지고 그 큰 쉐입의 오브젝트를 카피를 떠서 빈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거기다 이렇게 쫙 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컴퓨팅 딜리버티브스가 왜냐면은 즉시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즉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UCG가 의외로 디스커리지 된다.
derivatives, when computing derivatives. 저는 when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ing가 나와서 뭔가 했는데 이거 할 때란 뜻이죠? 마음에 안 드는데 when일 때는 아무래도 그 절이 나오는 게 좋죠. 구보다는. 근데 지금 구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영어 문장의 형태가 있잖아요. 구랑 절이랑 보통 절이 이제 close라고 그러는 거, 주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절인 경우는 이제 phrase라서 그러니까 주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형태잖아요. 지금 여기 주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현재 분사 같은데 동명사는 아니겠죠, 설마. 분사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derivatives를 컴퓨팅 할 때, derivatives 파생, 유도, 아무튼 뭔가 이렇게 계속 계속 변형을 하는 거죠. 근데 변형을 할 때마다 히스토리가 안 남아서 곤란하다. 아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로 안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브릿지드 넘파이. 자, CPU 상의 텐서와 넘파이 배열은 하부 메모리 로케이션 위치 공유한답니다. 그래서 체인징 원은 다른 거를 바꾼다. 그렇대요. 네, 뭐 여기 보면은 5로 다 5로 다 채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 원스니까 1로 다 채우는데 그냥 쉐입이 5, 1차원인 거죠. 그런 걸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 텐서플로이 넘파이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 n에다 바꾸면 t도 바뀌고 t가 바뀌면 n도 바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 보세요. reflect.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기 inplace 썼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레퍼런스 그냥 자바스러운 약간 느낌도 살짝 있죠, 그죠? 자바에서도 다 레퍼런스 쥐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꾸면 저기서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보입니다. 다 했다. 힘들어. 상당히 의외로 지겹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한 42분이에요 벌써. 자,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텐서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 싶을 텐데요. 아까 다시 이제 그 텐서의 취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잠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그 모델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모델 만들어서 모델 키우고 트레이닝하고 모델 저장하고 다시 모델 저장 잘 키운 모델 다시 불러들여서 일시키고 프리딕션, 인퍼런스, 클래시파이 이런 거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모델의 내부의 데이터 구조의 핵심이 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내보내건 뭐 그거는 뭐 뭐라 하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상관없는데 적어도 우리 이 모델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텐서라는 데이터 모델로 데이터 구조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텐서에 대해서 수학적인 용어들이 몇 번 나왔음에도 특히 행렬 같은 경우는 정확히 행렬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정확히 못하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similar라고만 얘기해요. 답답하시죠? 네. 뭔데 텐서가 왜 자꾸 유사하다고만 얘기하고 정확히 뭔지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텐서를 검색을 해보면 위키피디아에 이제는 나무위키도 있어요. 나무위키는 이용이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가겠습니다. 또 영어로 또 봐줘야죠. 네. 자, 텐서 뭐냐? 수학에서 텐서는 여기 보면은 대수적인 오브젝트 대상이다. 뭘 서술하냐? 멀티리니어 릴레이션. 이거 어려워. 다중선형 관계. 와, 대박. 근데 얘네들이 다 벡터 스페이스와 연관된이라고 하네요. 텐서가 서로 다른 오브젝트들을 매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나 벡터나 아니면 다른 텐서나 뭐 막 이렇게 하게 하는데요. 지금만 봐서는 좀 뭔 소리 잘 모르겠죠, 그죠? 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죄송합니다. 웃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텐서가 물리학에서 중요하답니다. 중요해 왔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를 봐야죠. 역시나. 자, 조금 겉으로는 다르게 보여도 텐서를 정의하는 다양한 접근들이
있는데, 같은 기하적인 개념을 서술을 한다. 복잡하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 사실 이 디멘션이 저도 예전엔 디멘전으로 발음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디멘션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았나? 근데 발음이 들어보세요. Dimension. Dimension. 디멘션이요? dimension, 다이멘션도 있어요. Dimension. 전 아닙니다. 션입니다. 그래서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 텐서가 자, 잠재적으로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로 표현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벡터가 n 디멘셔널 스페이스의 n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의 벡터가 원 디멘셔널 어레이로 아이고 복잡해. 이거 너무 괜히 읽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떤 텐서도 어떤 베이시스 기저의 관점에서 어떤 텐서도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한 기저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2차원의 스퀘어 n by n 어레이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보면은 텐서에서의 컴포넌트 멀티 디멘셔널의 넘버를 텐서에서 컴포넌트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부르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트, 슈퍼스크립트, 뭐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건 잠깐 볼게요. 서브스크립트, 슈퍼스크립트가 뭐냐인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위첨자, 아래첨자 뭐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서브스크립트는 밑으로 첨자고요. 밑으로 조그맣게 쓰는 거. 슈퍼스크립트는 위로 조그맣게 쓰는 겁니다. 베이스라인이 있죠. 그냥 대충 그 정도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컴포넌트고 오더 2인 텐서 t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건 거의 행렬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오더 2인, 그러니까 이건 2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텐서는 뭐 행렬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은데, 예,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죠, 그죠? 자, 다가 아니란 얘기는 뭐냐? 야, 크로네커 대전하고 난리 났다. 더 이상 못하겠네요, 못 해먹겠네요. 자, 오유, 이게 뭐예요? 와, 어이 머리 아파. 자, 좀 더 멀티 리니어 맵이요?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 접근은 베이시스 독립적인 때 그러면은 intrinsically라는 게 약간 여러분들 사전 가끔 나오면은 저도 항상 나오면은 헷갈려요. intrinsically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네. intrinsic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형용사죠. 고유한, 본질적인. 내재적이랑 아닌 거고? 내가 잘못했나? 내재적이란 말로, 못 쓰네. 고유한, 본질적인, 뭐 이런 거예요. 내재적이란 말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성질을. 자, 그래서, 그런 건데, 네. 야, 이거는 미분 기하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는데요, 진짜? 자, 그래서 텐서를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자, 여기요. 텐서 너무 그렇고요. 자, 어쨌든 텐서가 2차원, 다차원 배열로 그냥 퉁치자. 다차원 배열로 퉁치자. 배열이란 말을 수학에서 쓰나? 이것도 좀 애매한데.
수학에서 배열이란 말을 쓰는지 약간 그것도 좀 의아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텐서가 배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 좀 재밌어요. 왜냐면은 텐서가 뭐다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텐서가 어레이로 표현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n차원 공간에서 벡터를 한 1차원의 어레이로 n개의 컴포넌트로 주어지는 기저로 표현하듯이 텐서도 어떤 기저에 대해서 텐서도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요거 약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제가 너무 썰 많이 풀지만 조금 이해해 주세요. 뭐냐면 이게 이제 n차원 공간에서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를 보통 벡터를 무슨 뭐 공간의 점이니 뭐 이렇게 막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순수하게 수학의 관점에서 생각하자면 그 n차원에서 벡터라 함은 표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1차원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이라는데 1차원 배열은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사이즈가 크기. 그러니까 크기가 엘리먼트 개수. 엘리먼트 개수가 여기는 컴포넌트죠. n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3차원이면 1, 2, 3 뭐 이런 식인 거죠. 이해됐죠? 자, 근데 뭐 기전은 조금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텐서는 뭐냐면은 잘 보세요. 텐서는 벡터도 되고요. 행렬도 돼요. 이런 참. 그러니까 벡터가 1차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행렬은 2차원이거든요. 맞죠? 텐서는 n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나무위키 이런 설명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텐서는 그거의 일반화인 거예요. 벡터랑 행렬의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벡터가 1차원, 행렬이 2차원 표현. 네, 그러니까 3차 이상을 이제 텐서라고 부르고 사실은 벡터나 저기 뭐죠? 행렬도 텐서의 일종인 거죠. 텐서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차원 아까도 나왔잖아요. 2차원 텐서는 사실 거의 행렬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더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더가 그 행렬의 그 텐서의 차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걸 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까지는 사실은 제가 조금 설명하기는 제 생각엔 그래요.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 n차원의 그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그 n차원에 속한 데이터 중에 1차원이나 2차원 이상의 데이터를 다룰 일이 생겼다. 이거 참, 뭔 소린지. 그래서 벡터랑 행렬로는 이제, 한계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더 이제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 그게 또 아마 효율적일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겠네요. 네, 그 얘기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